안녕하십니까. 팔자명리학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강약 왕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약 왕세는 팔자술의 추유와 같이, 그러니까 아주 골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팔자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는 첫 단추를 이제 끼게 되는 거죠. 시청자분들 중에는 명리를 꽤 이렇게 관심이 있는 동호인들도 계실 거고, 또 공부를 실제로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 10중 8구가 이거 단추 잘못 꼈구나, 이거 사실 헛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집중해서 한번 진행해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행의 이제 생극재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실은 이제 오행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접근해서 오행의 운동 체계를 이해하는데, 첫째는 생극재화입니다. 두 번째는 왕상휴수죠. 줄여서 말하면 오행의 생극과 오행의 휴왕을 알아보는데, 오행의 생극은 이법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세력, 즉 힘의 세기를 우리가 판별하는 그런 방법이고, 휴왕은 우리가 기의 세왕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건데, 그러니까 팔자명리학은 이런 생극재화의 이법 체계하고 생왕사절 또는 왕상유수 이런 것은 이제 기하학적인 체계가 되죠. 이 이기가 잘 이렇게 융합되어야만 균형 있는 그런 이제 감각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와 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건 지난 시간에는 생극의 이법 체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행의 대표적인 운동 체계의 이법에서 상생과 상극이 있고, 여기에서 서로 균형이 이렇게 이제 좀 이지러지는 그런 과정, 반생, 반극, 또 역극,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 현상,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의 세력이 기든지 기세가 너무 지나치면은 팔자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게 주안하죠. 그래서 가장 세력이 기세가 왕한 상황이 이제 삼합이 되었을 때, 삼합국을 짰을 때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일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이제 아주 약한 약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약신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십간 한번 살펴보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 자, 지난 시간 학습이 조금 어려웠었던 그런 시청자분들 다시 식간으로 돌아오니까 조금 반갑죠, 그죠? 학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학습의 요체는 그냥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감이 들어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부터 이제 팔자학을 이제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이제 학습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잘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냥 제가 강의 중에 반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일단은 어감만 이렇게 익혀줘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식간에 각 오행이 제가 배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을은 목이고, 양목, 음목이죠. 병정은 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입니다. 금의 글자다 이거죠. 또 임계는 수의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간과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각 오행이 배속되는데, 천간을 기로, 여기서의 기는 또 다른 의미죠. 아주 무형의 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invisible이죠. 보이지 않고. 또 무형이죠. 그러니까 intangible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형체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목의 어떤 형이라는 것은, 형으로 우리가 목을 이해할 때는, 목은 어떤 형으로 우리가 그리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그립니다. 형으로 우리가 목을 우리가 추상하면. 그 다음에 화는 삼각형으로, 토는 정방형으로, 그 다음에 금은 원형으로, 수는 이렇게 물결, 곡선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층 빌딩들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진 건물들을 우리가 목형의 건물이다, 이렇게 풍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토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각 그 목과 토 금수에 대해서 뭐 좀 리뷰해 보면은, 목은 우리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과 번영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양택풍수, 아주 말랑말랑한 양택풍수에서는 집에 이렇게 관엽식물, 화초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관성용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집안의 가족들이 번영하고 발전한다, 이런 이제 암시가 있는 겁니다. 또 각 오행은 방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의 방향은 아마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한 공간에서 동쪽 방향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걸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화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확산되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그 뭐 색상은 붉은색,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좀 언급한 적 있죠, 서두에. 그 다음에 토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뭐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집안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운을, 그 조직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희구하게 되는데, 주변에 보시면은 뭐 여성분들 굉장히 그릇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계시죠. 또 뭐 바깥 어른이 또 이렇게 도자기 이런 데 굉장히 이렇게 애호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팔자 구성에서 거의 10중 8구 이렇게 토의 글자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아주 그 토의 글자를 그 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용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채용을 팔자, 채용을 분할하면 그 뭐 격국용신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우리가 부욕용신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또 상신이라고 해서 격국을 성격시키느냐, 아니면 격국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용신이라는 개념도 하나에 이렇게 고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강약 세왕을 살펴가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지에 어떤 오행이 배당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12글자 지지에는 각각의 그 기운이 제가 천간과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는 수고, 자, 제가 좀 간격을 좀 두고 글자를 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축은 토고요. 인은 목이고, 묘는 목입니다. 진은 토고, 양화, 음화, 또 미는 토고요. 자, 여기 사실은 인월부터 입춘이 돼가지고 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의 계절이니까 목목토. 그 다음에 입하부터는 화화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입추부터는 금의 계절이니까 금금토. 그 다음에 입동부터는 수의 계절이니까 해, 자, 축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천간을 우리가 기로 했을 때 지지는 일단은 질로 이렇게 대변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지지는, 천간은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기운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어떤 형체를 갖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형, 유형,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intangible 이러면 tangible, 유형인데 마치 일단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생각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모골이 송연하다, 우리 이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이렇게 어떤 사물은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물질계가 다 보이는데 이 그 사물을 감싸고 있는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무형의 기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기라는 것이 뭐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동양 뭐 수학의 모든 그 언어는 그 기라는 것으로 일단 그 우리가 설명되는데, 그 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정수리 위로 뭐 아주 날카로운 바늘을 매달아 놨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모골이 송연하고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기운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 기가, 어떤 기가 응집되어 가지고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막 전달되는 그런 상황을 일단 지뢰 상황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뭐 좀 비근한 예로 그 우리가 그 라이터, 이렇게 그 일회용 라이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액상으로 이렇게 그
액이 이렇게 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붙이면은 이게 불이 붙는데, 그것 어떤 그런 기화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을 우리가 아주 응축시키니까 이렇게 액체로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상황 정도를 일단은 질을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임과 계는 수지만은, 이 자에는 자와 해도 같은 수지만 이 임계수하고 해자수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질이라는 것은 좀 더 많은 기가 섞여서 좀 응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그래서 정기, 요것을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되는 성분의 기라고 본다면은 여기에는 역이라고 하고 또는 뭐 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중기 이렇게 해서 보통 두세 가지의 기운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이는 그 전 글자의 앞에 글자의 기운을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이라는 글자를 볼 때 앞에 글자는 토의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글자가 이렇게. 자, 묘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의 글자입니다. 또 지는 목의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화의 기운 그대로, 또 미는 화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의 글자지만 뜨거운 토라 그래가지고 조토라고 합니다. 조토. 좀 건조하고 메마른 좀 뜨거운 땅. 그 다음에 신은 토의 기운입니다. 류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앞에 유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초기로. 자, 그 다음에 해는 토기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는 요 앞에 글자가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축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아, 여기 보니까 축은 토의 글자지만 초기에서 수의 글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습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는 우리가 조토가 되지만 이것은 습토가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술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아까 우리 삼합 전 시간에 7강에서 말한 삼합 아시죠? 자, 신자지는 수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중기는 삼합이 갖고 있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가정만 여러분 타고 넘어가면은 팔자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렇게 자라는 글자에는 하나, 둘, 셋 전부 다 수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이런 글자들을 그래서 하나의 기운이 바르게 있다고 해서 정의 글자라고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은 어떤 글자가 있냐? 인오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화국이니까 화의 글자가 있습니다. 오도 화의 글자가 있습니다. 술도 화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글자는 토의 글자인데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있구나. 이러면 무슨 토? 조토라고 합니다. 조토. 뜨거운 흙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지는 토의 글자인데 수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 습토. 아까 제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고차원적인 술기로 가면은 선조 또 뭐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선산이 어떻게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 물이 차 있는 산소라든지 또는 뭐 목념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산소에 그 부모님의 유체와 시신이 어떤 산소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습토가 팔자에 이렇게 많으면 물찬 산소를 물상으로 의미하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단 그 부친이나 예를 들어서 선조 모친의 묘소가 어떤 형태나 어떤 형결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에 났다. 경신일주에 났으면은 금은 토가 생하잖아요. 토생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천간의 배열대로. 그런데 경금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축일 날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신축일 날 이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 이게 나죠. 이론이죠. 나고
자, 여기 축이라는 것은 토니까 토생금에서 나를 생하는 거니까 육친으로는 모친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이 모친이 어디에 있다? 습토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수기운을 함유한. 그러면은 모친이 물찬산소에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이장을 하게 되는지, 또 이장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지, 또 산소가 언제 솟아내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팔자를 보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풍수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축은 사유축 금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금의 글자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유도 금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금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세 가지만 남았는데 해묘미는 목국입니다. 이렇게 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는 일단은 요거는 그냥 좀 그 해묘미는 이게 목의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글자에도 이렇게 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지는 한 글자만, 한 글자 오행의 하나만 이렇게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초기, 중기, 여기로 나누어서 세 가지 오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순이란 기운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 가지가 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화, 목이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렇게 여러 가지 오행의 기운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기는 마치 천간에 배당된 오행의 기처럼 이렇게 순수한 기운들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지지의 어떤 질을 나타내는 건데, 지지의 질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어떤 사람이 갑일날 태어났다고 칩시다. 갑일날. 어떤 사람이 갑일날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갑일날 태어났는데, 자, 이런 팔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 갑자년에, 갑자월에, 갑자일에, 갑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갑일날 태어난 사람인데 목일주가 되는 거죠. 갑목일주가 되는 겁니다. 갑목일주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자, 밑에는 다 자수의 글자들입니다. 수기운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 일단 우리가 부터 파악하는 것이 이제 팔자수를 푸는 첫 단계가 되는데, 자, 수는 목을 생해주니까 갑목을 다 생해주고 또 같은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몹시 이렇게 강하다고 이렇게 일단 생각하게 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강하려면은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은 지지의 같은 목의 기운의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에는 이 글자가 없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예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주는 갑자년에, 갑자월에, 갑인일에, 갑자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여기에는 요 지지에는 수의 기운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인목에 보면은 이렇게 목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목의 기운이 있으면 이 갑목이 이 지지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뿌리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통근이라고 합니다. 통근.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통근해. 이렇게 통근해야만 강하다라는 말을 일단 쓰는 겁니다. 강. 아시겠어요? 강. 그러니까 지지에 천간과 같은 오행의 원소들이 있어야 거기에 글자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통근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팔자술 텍스트 중에 이제 자평진전에 보면 심요첨이 그 통근 편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거든요. 금일 부지명리. 요새 사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명리 아는 놈들이 많지 않다. 명리를 너무 모른다.
통근에 대해서 모른다. 통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난 갑목이면은 수생목 하니까 무조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에 이렇게 각 지지 글자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만 이 갑목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강한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없으면 강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 어떤 오행들이 있느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자, 자는 수수수야, 축은 수금토가 있어, 이는 토화목이 있어. 이렇게 외우는 법은 없고요. 지지에는 장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요. 여러분 오행십성 교재에 보시면은 지장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항목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외워두는 겁니다. 외워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글자에는 무병갑 이렇게 세 글자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지 안에 어떤 글자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천간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이라고 하는데, 지지 속에 우리가 글자를 보면 갑인일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요것은 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은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갑인은 보이는 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자가 이렇게 있지만 팔자가 8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지 속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천간의 글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 중에 뭐가 있냐면 무병갑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데 요것을 다른 말로 암신이라고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글자. 그건 보이는 글자죠. 그죠? 보이지 않는 글자를 우리가 허자라고도 합니다. 허자. 또 허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이제 팔자 허자론이라는 책에서 공부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글자의 동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어떤 조합, 배율을 이루고 있느냐를 따라 가지고 아주 놀라운 그런 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장간이라고 해요. 지장간. 그래서 이 지장간을 다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축이라는 거는 토의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가 토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인오술 화기고 병화고 인은 전기니까 갑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에는 무병갑 이렇게 세 글자가 있다. 이렇게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간이 갖고 있는 같은 동일 오행의 뿌리를 일단 천간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서 강하냐 약하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장간은 이런 겁니다. 자, 사가 있다. 이러면은 사는 화의 글자잖아요. 그죠? 화의 글자인데 이게 양화입니다. 그래서 체형이 변화를 줘서 병화가 되고 요 앞에 글자는 진이니까 토의 글자입니다. 무토가 되고 또 중간에는 사막, 사유축 금국이니까 경금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경병 이렇게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행십성의 교재에 보면은 각 지장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자오묘유 요렇게 네 글자 사정의 글자들은 요건 임계 요렇게 수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도 여기 보면은 병정 요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화기밖에. 유는 경신 요렇게 금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묘는 간목, 을목 이렇게 목의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12글자에 들어가 있는 지장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강약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제 팔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을사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갑신월에 났습니다. 자, 남자 사주는 제가 건, 조 이렇게 적는다고 했습니다. 뭐 명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자, 임자일에 태어나서 경술시에 제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임이 일원 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임이 우선 강하냐 약하냐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강하냐 약하냐부터. 자, 임이 강하냐 약하냐 따지려면
임은 어떤 글자? 수의 글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지장간에 다 수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수라는 글자가. 근데 우선 자수라는 글자가 일단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강하다. 이렇게 일단 해석할 수 있겠는데 강하다라는 것은 세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는 세왕, 왕하냐 세하냐로 나누는데 어쨌든 자는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글자니까 벌써 임수라는 글자가 같은 수를 봤으니까 자에 통근했구나. 그래서 일단 강하다라고 일단 해석하는 거고요. 같은 수의 글자를 봐서 강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신은 보시면은 자 원래 경금의 글자죠. 경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사오미신 그 앞에 토의 글자가 있으니까 무토가 있고요. 신은 삼합에서 신자진 수입니다. 그래서 임수의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임경 이렇게 있는데 임수라는 글자가 여기도 또 있네. 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지에도 통근하고 일지에도 통근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글자의 지지에 뿌리를 내렸구나. 그러니까 월지에 통근하고 일지에 통근했구나. 그러니까 꽤 강하겠구나. 일단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좀 강하구나. 그런데 이 일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 몸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신자를 써서 나를 몸이 강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팔자에 이렇게 일원이 신이 뿌리를 내려서 좀 강한 기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산은 무경병으로 이렇게 있어요. 무경병이 있고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은 무토가 이렇게 같은 전기가 무토가 되겠죠. 자, 요 앞에 글자가 뭐였죠? 유였죠. 신유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금이 들어갑니다. 또 인오술이니까 정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애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일단은 애우는 것도 중요한데 사에는 무경병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무경병은 무토, 경금, 병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지장간이 있다라고 있고 지장간의 오행을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암신의 이제 오행을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강하냐 약하냐는 우리가 지지가 강하다 약하다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천간의 동태, 이 천간의 동태로 우리가 강약을 판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경금이라는 글자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자, 보니까 금이라는 글자가 있네? 여기도 있네?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무려 세 군데 지지에서 통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통근하고 또 월지에서도 통근하고 또 시지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금이 뭘 생하죠? 수를 생합니다. 금생수하니까 이게 이제 인수라는 성분이 되는데 오행이 이제 육신하고 십성 아직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 사람은 금의 세력도 굉장히 강하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저의 모친이 되는 겁니다. 저의 어머니가 경금인데 저도 강하고 우리 어머니도 강한 겁니다.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저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모친의 자해가 훨씬 더 깊은 현상으로 일단 나타나게끔 팔자는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요 글자들은 강하냐 약하냐를 따져보겠습니다. 강하냐 약하냐를 따져보니까 지장간의 오행을 아무리 찾아봐도 목의 글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토, 금, 화, 토, 수, 금, 수수, 금, 화, 토. 목의 글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약해요. 그래서 이 팔자 전체를 보니까 임수라는 성분은 강하고 경금이라는 성분도 강하고 갑, 을, 목은 약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론이니까 신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강. 자 그래서 격 자체를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우리가 정의하면은 이 사람의 격은 신강격 이런 말 씁니다. 신강격이다. 이 사람은 사주가 신강한 팔자다.
신간격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팔자가 세다 이런 말하고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맥상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디 가가지고 팔자 보는데 팔자가 세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책 한 줄 안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신간격인데 이 신강이라는 말하고 신간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강이라는 말은 이 이론이 어떤 글자의 통근만 하면은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힘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강할 때는 신강격이라는 말을 쓰고 나중에 설기하거나 극하는 성분이 더 세면은 비록 신강해도 신약격이 될 수도 일단 있어요. 요 점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지는데 여러분 뭐 팔자의 문외한들이라도 어디 그 사주 카페 같은데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사주 카페가 그때부터 좀 이제 유행했는데 그 사주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팔자를 이렇게 표를 적어가지고, 야, 목의 글자는 몇 개, 뭐, 화의 글자는 몇 개,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는 순간 빨리 돈 10,000원 주시고 그냥 일어나세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강약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그러면 팔자를 잘 모를 때는 팔자 상담할 때 덕담만 해주면 됩니다. 좋은 얘기 그냥 상대가 들어서 기분 좋을 얘기만 해줘도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 구업을 짓지 않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천간의 동태를 따라서 통근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장간 오행에 같은 동일 오행이 있어야만 통근, 뿌리를 내려서 강하다라는 말을 일단 쓴다라고 일단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임이라는 것이 강하다라는 것과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지지 어느 글자에라도 뿌리만 내리면 일단 강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가 왕이냐 세라를 판별하려면 이 사람이 계절을 얻었느냐 잃었느냐, 즉 월령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자, 이 사람이 월지에서 이 가을 아닙니까? 가을, 그죠? 신월이 입추가 지난 가을입니다. 신유술, 그죠? 이렇게 가을에서 왕상휴수에서 가을철에 태어난 수일간은 계절의 힘을 일단은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생왕사절 편에 가면 이제 장생궁을 얻은 건데, 어쨌든 힘을 얻었게 그러니까 계절을 얻은 겁니다. 계절의 힘을 얻으면 그때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한 거예요. 그래서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강하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체로 강하지만은, 자, 아까 같은 예가, 극명한 예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갑자월에 태어난 갑자일을 보면은, 이 사람은, 통근하지 못했어요. 목의 글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신이 어떻게 됐냐면은 약한 겁니다. 통근하지 못하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계절은 수의 계절을 얻어서 수생목하기 때문에 일단 계절의 힘은 조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세 전체가 약하다고 볼 수는 일단 없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이런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부격의 부자 팔자의 전형적인 유형을 팔자에 나타난 신이 왕하고 또 제신을 우리가 이제 그 부를 조율하는 이제 성분인데 신앙재앙하면은 이게 전형적인 부격의 팔자가 됩니다. 그런데 강호의 우리 명리학도들이 신강재강 또 신왕 재강 또 신강 재왕 이거를 제대로 분별하는 학도들은 몹시 드뭅니다. 이거 강약을 좀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강과 왕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강한 게 좀 더 강하면 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와 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고서에는 신앙재앙하면은 북격의 전형이라고 하고 평생 부자로 잘 산다고 했는데 어떤 이 사람은 신앙재앙인데 왜 못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신앙재앙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인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갑일생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거는 월이고 이거는 일입니다. 이러면은 자, 이 사람의 갑목은 신이 어디 계절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죠? 통근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신왕이라고 합니다. 신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내가 극하는 성분이 재인데, 요거는 뭐 좀 이따 육신에서 공부하겠지만 이 재신도 무토도 어디 이 노래 무토가 있어서 통근도 했지만은 계절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인옷을 이 화토는 인해서 장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왕 제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북격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월에 갑일에 태어난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이 무월에 갑인 1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러면은 이것은 신이 월지가 아닌 다른 지에 통근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강. 그 다음에 제도 통근했기 때문에 제강하죠. 신왕제왕과 신강제왕은 천지차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부자였을 때가 있고 부자가 아닐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와 관련해서 좀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 경우에도 부침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그 부의 어떤 그 자산들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왕제왕이라든지 신강제강이라든지 왕과 광을 동일시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갖지 않고 이렇게 강하냐 약하냐를 분별하는 건 이법체계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팔자술 이법체계에서는 강약을 구분하고 이렇게 기론체계에서 우리가 세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세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첫 단추를 제대로 깨우고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보통 이제 시중에 2000년도 전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은 이런 그 강약세왕을 제대로 이렇게 분별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자술의 디스플린이 좀 쓰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약하고 세도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예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병일날 태어났는데 월이 예를 들어서 뭐 병술월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술 중에는 정화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정무 이렇게 세 가지 장간이 있는데 이 병화가 똑같은 화의 오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는 어떻죠? 강한 거예요. 하지만 이 술이라는 것은 그 계절을 얻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이 강해요. 강하지만은 신이 왕하다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신은 어떻다? 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강하면서 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과 왕이 같지 않다라는 개념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약과 세가 있는데 이 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게 약신이냐 하면은요. 어떤 게 약한 글자냐 하면은 무근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글자는 약한 글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지지를 가지고 약한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천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팔자를 적으면 천간 네 글자 중에서 지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글자가 약한 글자예요. 자, 우선 우리가 좀 이따 전개될 설명에서 육신, 또 십성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육신은 약신이다 이러면은 그 약신이
힘이 일단 없는 거예요. 약신, 뿌리가 없으면은 이게 약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쇠는 통근을 해서 강해도 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병수로에 태어난 병같이. 그래서 이렇게 강약강세가 같지 않다. 그래서 강, 종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강이 더 강하면 왕, 약이 더 약하면 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한 학습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팔자에 예를 들어서 권형, 그러니까 절충 체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면 팔자 공부는 종친 겁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왕과 새는 왕과 새대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과 약은 세기는 세기, 그 세력은 세력대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력의 균형을 잡는 것을 우리가 평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평명리 이론 체계 자체가 여기에 좀 치중했지만, 요 입법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가지고 약하면은 부조해주고, 약하면 부조해주고요. 강하면 억제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억, 신약하면 부조해주고, 신강하면 억제조라 그래서 부옥 용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용신의 단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은 팔자 공부가 전혀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설명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근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지금 생소한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만 잘 여러분들 이제 조금 노력하셔서 극복하시면은 이제 팔자 공부는 이제 탄력이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아직 오행십성에서 육신과 십성 단계로 이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강약 왕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어떤 글자가 강하려면은 통근이라는 걸 해야 된다. 통근해야 된다. 일단 이걸 잘 아셔야 되겠고요. 뭐니 해도 우리 학습을 할 때 베이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그 강약 왕세 같은 이런 이제 첫 단추를 끼는 연습부터 좀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뭐 팔자를 예시하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그러나 팔자를 좀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 오행십성 교재의 그 텍스트의 목차대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실제 팔자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이제 복귀하면서 이 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9강쯤 해서 오행십성 편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강까지 오행십성 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